자, 여기는 금융보험 용역에 자동차 보험 증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25회 7466 승용차가 있었죠. 9월 4일 날부터 내년도까지 1년간 보험료 가입한 건데요. 얼마예요? 120만 원의 연간 보험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날 승용차에 120만 원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했으니까 대변에는 뭐예요? 보통예금이죠. 차변에는요. 보험료죠. 영업분위가 몇 번대요? 800번대 보험료가 되겠죠. 자, 우리 보험료 개정 과목에 뭐 거셨어요? 관리 항목에? 네, 업무용 수용차 거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F3키 눌러가지고 보험료에 수용차 코드 한번 걸어줄 거고요. 비용 처리하라고 하니까 보험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자산 처리해라 라고 나오면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발생주의 회계 입장에서 지출했을 당시에 향후 1년 거니까 자산 처리해도 되고 비용 처리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용 처리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보험료 하시고 영수증 수처명세 작성을 하실 때 이게 금융보험 용역이잖아요. 금융과 보험과 관련된 코드를 거시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걸로 걸려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프로그램 여시고 관련된 회계 처리하시고 관리 항목 거시고 그리고 영수증 수치명세서까지 작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우리 9월 달에 며칠자예요? 9월 4일자 되겠습니다. 9월 4일자 차변으로 보험료인데 영업부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니까 800번대 보험료이고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영수증에 어디에 보험회사인지가 나와 있으면 한번 거래처를 걸어볼까 했는데 나와 있나요? 삼성화재? 네, 삼성화재라고 나와 있네요. 주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여러분 삼성화재는 거래처 코드가 없네요. 그러면 직접 타이핑할까요? 그냥? 실제로 이제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채권 채무 예금이 아니니까 시험에선 거래처 코드 안 걸어도 돼요. 실무 참고용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지급 요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험료에다가 관리 항목으로 수용차 코드 걸면 적용가 바뀔 거니까 빛난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120만 원 1200 플러스 해주시고요. 대변으로 103번 포통예금에서 한국은행에서 코드 반드시 걸어주시고요. 120만 원. 자, 여기서 보험료에다가 커서 두시고요. 하단에 F3키 눌러서 앞서 해보셨죠, 여러분? 수용차 코드에다가 25에 7466 걸면 이렇게 보험료. 얘가 개정 과목을 인식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차량 유지비 할 때는 이 차량 유지비 부분이 또 자동으로 걸려졌죠? 참고로 여러분 제가 보험료도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에서는 하라고 하면 되고요. 하란 말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 실무할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수증 수칙명세서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2025-09-04에 주식회사 삼성화재 대표자하고 사업장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니까 패스하시고요. 12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시험에서도 여러분 있는 정보만 넣으시고 없는 정보는 뭐 패스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16번 코드에 금융보험용역으로 걸어주시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보험료이고 적용은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거죠. 이렇게 하시고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 하시면 이제 비교가 되죠, 여러분. 저희 금융보험 용역 거신 거는 여기 제외 대상에 왔고요. 안 건 거는 앞서 20만 원 가산세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가 왜 명세서 지출 제외 대상이니? 근거는 16번 코드 걸었습니다. 금융보험 용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닫기 하시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장. 근데 사실 이게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교재에서는 TAT 2급 기출문제가 이 세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개를 다 만나보자라고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하시면 가산세 제외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송금만 하시면 송금명세서 제출을 하시게 됐을 때 송금하셨다라는 증명이 있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이걸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임가공업, 운수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업종들을 주면서 돈을 송금했어라고 주면서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해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프로세스만 잘 진행하실 수 있으면 실무에 대한
답안에 정확히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문제로 9월 30일 거 주어져 있는데요. 신속용달에 15만 원 얼마 초과됐어요? 3만 원 초과됐죠. 그러면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발급해라. 수취해라 이렇게 했는데 수취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러네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인 신속용달에 제품 운송하고 대금 15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그리고 예금주는 여기 대표 박진현 씨예요. 박진현 씨의 계좌로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그럼 이 계좌 번호를 수행 3번의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할 일이 좀 많아요.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되겠죠? 차변에는 운반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운반했어요? 제품을 운반했죠. 제품을 운반하면 제품은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팔려고 갖고 있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 걸어줘 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우리 회사 자체에서 생산 쪽에 투입하려고 원재료를 운반하면서 이쪽 공장에서 이쪽 공장으로 그랬으면 500번대 운반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팔려고 하는 제품인 판매 목적 제품을 팔기 위한 운반비로 줬기 때문에 800번대다. 요거 질문 많이 하세요. 손 들고 왜 500번대 아닙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품은 판매 목적이고 거래처에 팔기 위해서 용달을 불러서 요거에 대한 운임비를 주신 거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다라는 거죠. 자, 회계처리 차변에 800번대 운반비 15만 원, 대변에 현금 15만 원, 영순 수취명세서 작성하시고 불러오게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고요. 코드는 경비등 송금명세서로 오시면 제외 대상으로 들어가고요. 요 계정 과목 박진현 씨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요거를 경비등 송금명세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날짜는 언제인가요? 9월 30일 되겠습니다. 요거 출금, 차변이죠, 여러분. 보통예금이니까 차변 운반비 800번대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신속용달 타이핑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선 채권 채무 예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반비 지급인데요. 저희는 지급을 했는데 저격 코드가 마땅히 없으니 영수증에 있는 운송료 지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금액 15만 원, 대변으로 103번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하나은행으로 이체를 해줬습니다. 15만 원. 자, 그래서 차변에 800번대 운반비 판매비 관리비 발생 1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당조자산 감소 15만 원 거래이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가셔서 2025-0930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속용달 박진현 서울 은평구 가좌로 162 넣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12460 넣어주시고요. 금액 15만 원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 앞서 우리가 16번 했을 때 금융보험 요격이 제외로 들어왔죠. 여기 마지막 쯤에 보시면 33번에 송금명세 제출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운반비 800번대 발의사 넣어주시고요. 적용은 간단하게 넣어볼까요? 우리가 운송료를 지급한 겁니다. 자, 그리고 원에 가셔갖고 새로 불러오게 하시면 업데이트가 1로 되죠, 여러분. 제외 대상이니까. 그래서 두 건은 제외 대상으로 들어왔고요. 한 건은 여기 가산세 2%가 부과되는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닫기하시고 저장까지 꼭 해주시고요. 이제 송금명세 작성 가십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 바로 아래에 메뉴 있고요. 클릭하셔서 2025 12가 아니고 9월이죠. 9월 30일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한 번 타이핑 쳐주십니다. 거래 내역은 우리가 운반비 지급을 하신 건데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거래처 같은 거 자동으로 이제 끌려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교육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히 좀 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타이핑 직접 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CD는 은행 코드를 얘기하는데요. F2키 누르셔서 하나은행으로 우리가 송금했다고 하니까 081번 하나은행하고 계좌번호 주어져 있는 501 하이픈은 우리가 계좌번호는 직접 써주셔야 돼요. 은행마다 하이픈 코드가 자릿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넣어주시고 엔터. 요것도 닫기 하시거나 상단부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메뉴를 다 열어놓고 있으세요.
많이 열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평가 문제 풀 때까지는 그 창을 열어놓으면 저장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만나보신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 부분 하고요. 그리고 3만 원 초과 영수증들에 대해서 가산세 대상인 것과 제외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셨는데 이게 TAT 2급의 시험 출제 빈도수가 돌아가면서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송금 명세서까지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자금 관리로 만나뵐 텐데요. 여러분 매 시간 중요한 거 메모 반드시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매 시간 응원하니까 힘내시면 좋겠고 조금 문제 어렵다고 아우 어렵네 넘어지지 마시고 꾸준히 계획 세우신 거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